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사연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변호사님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흔히 막 드라마의 약간 경제적 수준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긴 뭐 이런 클리셰가 너무 많은데,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가요? 많은가요? 늘 있죠. 항상 있죠. 그런. 막 시어머니가 막 돈 들고 와가지고 며느리한테 뿌리면서? 이 아들과 헤어져. 그 비슷한 것도 있고요. 아, 진짜요? 자, 진짜 그런 일이 있구나. 돈을 주면서 이혼해주면 돈 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혼까지는 아니고 그 결혼 전 단계에서 떨고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석이조에 돈도 받고 결혼도 안 하고. 최고의 초이스인가요? 네. 실리적이죠. 알 먹고.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 남자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여성분 집안이 기업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력 때문에 결혼을 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확실하게. 근데 이혼할 때쯤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확실히 이혼할 때 문제가 되지, 결혼할 때 사랑할 때는 경제력의 차이는 이제 많이 있는 쪽에서 오케이 하고 괜찮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혼할 때는 문제가 도드라집니다. 저는 이제 저 아는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그 와이프가 강남 쪽에 그냥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그런 건물을 뭐 여러 개 갖고 있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결혼을 할 때 그 혹시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그 우리 집안의 재산을 1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각서 같은 거를 쓰고 결혼을 네. 하라 그랬대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제가 와, 그 얘기 듣고 야, 나 같으면 진짜 그 결혼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 아니, 왜냐면 마치 돈 보고 들어오는. 아니, 그리고 돈 보고 들어오는 그것도 있지만 약간 뭔가 이혼을 전제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치? 어. 헤어짐을 전제하는 거. 절대 가져갈 수 없다. 저는 근데 그런 계약 좋아 보이는데요. 변호사님 하셨던 사건 중에는 혹시 그렇게 혼전 계약을 해두는 사건이 있었나요? 많이 있죠. 아,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사위나 며느리로 채용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채용. 아니 실제 뭐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너 합격. 네. 그리고 아까 그 결혼 전에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뭘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고 결혼을 하면 좋습니다. 어차피 무효니까. 효력이 조건을 없어요? 달면 안 돼, 조건을. 그런 식으로 이혼하게 될 때는 내가 탐내지 않겠다, 가져오지 않겠다, 이렇게.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는 네. 미리 포기할 수는 없어요. 상속을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재산 분할도 이혼을 해야 비로소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혼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그 협의를 해가지고 뭐 뭘 포기하고 뭐 한다고 하면 효력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결혼할 당시에 장차 이혼하게 되면 뭘 포기한다. 그렇게 하는 건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건 얼른 써주고 결혼하고 그냥 양껏 살다가 결단 내리면 일정 부분 해소해 오는 거죠. 헐리우드 유명 스타들 같은 사람들 보면은 진짜 혼전 계약서 그럼 다 효력이 없는 거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도가 다른 거죠. 우리 판례는 그걸 여러 번 확인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한 번만 더 바람 피우면 재산 분할 포기한다. 전 재산을 포기한다. 그런 효력이 없습니다. 예, 막연한 계약이라서 무효가 아니라 재산 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죠. 예, 예. 몰랐네요. 그런 건 쓰면 좋습니다. 쓰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차피 또 나중에 또 권리 행사하고. 효력이 없다. 또 꿀팁으로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뭐 현재 판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부부 재산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드물죠. 그리고 실무상 이루어지는 부부 재산 계약 내용을 보면 부부 재산 계약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 하나마나한 약속.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은 부모님한테 연락을 한다. 이런 건 부부 재산 계약은 아니거든요. 그죠? 하여튼 그런 걸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실질적인 부부 재산 계약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오늘 다룰 사연은 한쪽이 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잘나서 생긴 일인 것 같아서 한번 그런 내용을 한번 여쭤본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사연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박지아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사연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온 20대 여성입니다. 20대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되게 어릴 때 결혼하셨네. 네.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는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 요청할 줄을 상상도 못했네요. 지금 호텔에서 노트북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신랑과는 결혼 2년 차입니다. 연애는 1년 정도 했네요. 배울 만큼 배우고 벌 만큼 버는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커리어도 잘 쌓고 있고요. 자, 그런데 신랑이 잘났습니다. 잘나도 너무 잘났어요. 학벌도 좋고 그 잘났다는 S대 출신입니다. 외모도 좋고
지금은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게다가 저희 집은 그럭저럭 평범한 서민인데 신랑 집안은 소위 말하는 준재벌입니다. 저는 혼수라든가 시집살이 같은 얘기가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결혼이라는 걸 해보니 생활 밀착형 다큐더군요. 시부모님들이 저에게 막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만났던 그 시대 어른들 중에서 가장 점잖고 상식적이고 좋은 분들입니다. 문제는 신랑입니다. 시집살이를 얘가 시키네요. 오, 남편이 시집살이를 지금 보니까 막 시부모님도 되게 좋으신 분들인데 준재벌에다가 S대 출신의 외모도 좋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역시 구멍이 하나가 근데 그 구멍이 남편인지 몰랐네. 와, 연애할 때는 그저 자신감 넘치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준수한 얼굴에 배경도 좋고 능력도 좋아서 매사에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인기 진짜 많지 않나 이러면? 자신감 넘치는 줄 알았다. 친구들도 저런 훈남을 어떻게 잡았냐고 너 진짜 성공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상견례하고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별것 아닌 일로 저에게 핀잔을 주는 일이 자꾸 들어갔습니다. 종아리가 굵어졌는데 신경 안 쓰냐는 등. 오, 이거 너무 심했다. 부쩍 살이 쪘다고 핀잔을 주고. 이런 거는 진짜 안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결혼 깨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나. 아니, 그 당시에 저는 키 170에 58kg였습니다. 그러면은 마른 편인데 사실. 아니, 마른 편이에요, 이 정도면. 아니, 그 키 172 그쵸. 되시는 분들 흔치 않은데. 맞아. 센스가 없다, 행동이 굼뜨다, 별 시덥지도 않은 말들 늘어놓으면서 투덜거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장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알잖아요. 예전에는 얼굴에 주근깨가 예쁘다더니 지금은 좀 빼라고 하고 바닥에 머리카락 좀 치우라고 하고 화장실에 생리대 쓴 거 까먹고 놔뒀다고 더럽다고 하고. 더러워. 이거 인정. 몇 달 안 되는 동거 기간 동안 저도 몇 번 참고 넘어가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결혼을 엎어버릴까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을 포함해 너무 버려놓은 일이 많다 보니 이런 일로 물으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웠습니다. 물을 만한 일이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아닌데 나 되게 좀 약간 심각한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살쪘더니 나는 많이 들었는데. 아, 그래요? 아니 뭐 어쨌든. 근데 이거 보니까 살만 얘기하는 게 아닌데? 막 전반적으로 너무 공격하는데, 그죠? 인신 공격 아니에요? 이게 공격적인 이런 게 글쎄요, 이게 남자들이 뭐랄까 이렇게 막 마음 먹고 괴롭히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내 여자다 싶으면은 정말 좀 그런 난 그런 게 왜 이렇게 익숙하지? 내 여자다 싶으면은 좀 마음 놓고 구박을 하는 그런. 아, 진짜? 네. 그러면 안 돼. 내 여자다 싶으면 그래, 더 잘해줘야죠. 난 그런 남자 없는 줄 알았지. 저희 오늘 사연 접고 신유진 변호사님 얘기를 할까 봐요. 아니 내 남편보다 훨씬 지나치게 낮으셨던 걸로. 일단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네. 신혼여행에서 큰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이 났군요. 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남자인 건 진즉에 알았는데 저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트집을 잡으며 절 무시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 그리고 꼭 말끝에 아유 내가 말을 말아야지 내가 잘못했지 뭐 라고 합니다. 뉘앙스가 마치 저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친 사람처럼 말이죠.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2-3번은 싸웁니다. 작은 말다툼일 때도 있고 큰 소리와 욕설이 오가는 큰 싸움일 때도 있습니다.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죠. 남들은 신혼 초에 서로 사랑을 속삭이며 달콤한 생활을 하기도 바쁘다는데 저는 비아냥대거나 절 무시하는 신랑이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흥분해서는 또 잘 때는 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지 혼자 일을 치르고 나갑니다. 헐. 할 건 하겠다. 신나야겠는데? 아, 여자분을 상대로 혼자 일을 치르고 나간다. 혼자. 와, 처음 몇 번은 참았는데 이것도 반복되니 너무 싫더군요. 당연히 싫죠. 애무도 없고 말도 없고 그냥 와서 지 할 일만 하고 으아으아 하다가 아니 뭐야 이게. 이게 약간 으아 뭐 이런 거 같죠? 아니 이거 네. 뭐 하는 거야 정말. 자기 방으로 슬그머니 돌아갑니다. 아니 신혼인데 왜 각방을 쓰네. 이건 되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니까요.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매일같이 짜증만 내고 저를 성적인 쓰레기통같이 대하는 신랑이 너무 싫어서 말도 없이 짐을 싸서 직장 근처 호텔에 왔습니다. 핸드폰에서 불이 나는데도 차단해버렸고요. 잘했네. 한번 저 없이 살아보면 생각이 좀 바뀌려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신랑이 폭력이나 외도 같은 귀책 사유는 없고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가 주인데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집부터 시작해서 혼수까지 전부 남편 쪽에서 한 거라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일단 잠깐 딱 여기까지 딱 듣고 두 분 변호사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거 뭐 그래도 좀 가벼운 것 같다 아니면 좀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 어떻게 보세요? 제 일이거나 제 주변 사람 일이면
좀 더 캐보고 결정을 할 것이고 여기까지는 괜찮다. 비즈니스라면은 무조건 고다. 이렇게 못 먹어도 고. 엄 변호사님은 이제 비즈니스면은 이거보다 더 경한 사연도 네, 중하게 만드시거든요. 이혼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갈라서 주실 수 있는. 네, 어떠세요? 저는 이 여성분이 지금 20대인데 물론 뭐 이 남자에게 심각한 이혼 사유가 있다를 떠나서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냥 이혼할 수도 있다. 정말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신혼 초에 뭐 어떤 정도 참았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가 생기는 사연으로 넘어가거든요. 꼭.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기 전에 지금 너무 행복하지 않다면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사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중간까지 읽었을 때 네. 신유진 변호사님이 남자들이 되면 그렇지 않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 게 저는 이 남자가 네. 이런 성격인 거야. 약간 상대를 좀 약간 이렇게 은근히 무시하고 왜 우리 연애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루밍 연애할 때 얘기하고 가스라이팅 뭐 이런 연애하는데 은연중에 사람 약간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스타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좋아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남자분이 성격 자체가 원래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런 그냥 것 같아. 뭐 와이프나 뭐 여자친구라든지 그냥 친구도 되게 무시하는 성격. 왜냐면 자기 너무 잘났거든요. 아니 뭐 이런 거 아니야? 처음엔 안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하면서 사람이 점점 변했다고 했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막 상견례하고 결혼식 준비하면서 막상 딱 현실적으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이런 걸 남자가 갑자기 느끼기 시작해서. 그랬으면 중간에 깨지 않았을까요? 결혼은? 그런가? 왜냐면 네. 주변에 결혼할 때 보면 애매하게 있거나 네. 그런 사람들이 막 다 계산하고 막 맞아. 이러지 아예 돈이 많아버리면 그냥 상관없어. 우리가 해도 상관없고 그래 그럼 너가 해도 상관없어. 이런 마인드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이 남자가 그동안 이제 자기가 만나왔던 연애 패턴이라든지 우정을 쌓아온 패턴이라든지 그게 이런 거 네, 같다. 집에서 이런 게 뭔가 자기가 항상 뭔가 가장 위에 있는 내 말이 다 맞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이렇게 잘했고 잘해왔고 그러니까 이게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몸에 체화된 게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1년 정도 연애했다고 하니까 1년 정도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너가 제일 그때까지는 예뻐 거의 이렇게 이제 해주잖아요. 서로의 단점을 잘 보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 남자도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뭔가 결혼 시기와 맞물려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결혼을 좀 빨리 선택을 한 것 같다. 저는 이 남자가 그렇게 연애를 잘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초반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살이 찐 거 아니냐, 뭐 종아리가 굵어졌다, 그리고 뭐 얼굴에 주근깨 하고 빼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자한테 대하는 거, 자기 아내한테 대하는 거랑 자기 남자친구들끼리 대하는 대화가 아예 다르다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인 게 왜 아까 내 여자가 될수록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또 맞아. 자기 여자친구 앞에서는 막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 진짜로. 네. 편하게 그냥 야 너 요즘 좀 살쪘다 막 이런 사람도 있긴 있거든. 원래 잡은 고기한테는 명언이 또 나오네요. 안 주지 않아요? 밥을 주지 않는 그런 명언이 원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그 남자에 대해서 잡은 고기에게는 먹이를 더 안 이상 주고. 먹이를 주지 먹이를 주지 않는다. 않는다. 그리고 남자가 그럴 때는 엄마와 노예의 중간 그런 영 여자를 변호사님은 원한다. 좀만 살찐 것 같으면은 너 여기 올라가 봐 체중계. 쪘지 내 말 맞지 뭐 이러실 것 같아. 팩트로 조지는 스타일. 아니 그리고 근데 저는 최악은 자기 혼자 와가지고 애무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야. 밤에 와서 지 혼자 으아으아 하다가 방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이게 진짜 문제라고 봐요. 차라리 방에서 자기 방에서 혼자 하든지. 그래 차라리. 이거 사실 되게 무시하는 행위잖아. 상대방 엄청 무시하는 행동인 것 같거든요 이게. 이게 이렇게 무시하면서 밤에 와서 자기 할 일은 하고 가. 여자들이 흔히 친구들이 보기에 되게 잘나 보이는 남자를 내가 어떻게 저런 훈남을 만났어? 라고 내가 좀 의시될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 판을 깨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 주변에서 또 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솔직히 우리 다 쓰레기 만나봐서 알잖아요. 쓰레기 만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앞으로 또 만날 수 있을까? 하지, 이거에 하죠. 대한 불안함. 맞아, 그렇기 맞아.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를 그래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치. 쓰레기를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그러니까요. 가. 이거를 놓지를 못하는 신혼이기도 한데 각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좀 아닌 자기 것 같아요. 방으로 돌아간다는 게. 1년밖에 또 연애를 안 하고 결혼했으면 한참 좋을 텐데. 네. 처음에 이 사연을 그냥 저 혼자 봤을 때는 뭐야 그러는데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봤더니 한 크게 한 4-5가지 정도 문제가
제가 눈에 띄었는데요. 네. 일단은 그 남편의 가장 큰 문제는 결핍의 부재. 이게 가장 큰 결핍이 아닌가. 남편으로서 너무 일찍이면 그 결핍이라든가 실패를 뭐 이겨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작은 실패가 결국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죠? 이 남편은 보면 자신의 신체 조건, 학벌 등등 뭐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할 때 보면은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결핍의 부재가 문제가 되는 경우.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준을 상대방에 댔을 때 상대방이 못 미치면 이제 그리고 그런 게 막 보이는 거잖아. 남편은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살쪘다, 센스가 없다, 그죠? 뭐 핀잔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도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워낙 결핍이 많은 사람이라서 맞아요. 예. 저는 워낙 결핍이 많아서 그리고 또 보면 몇 달 안 되는 동거 기간 이거 불법적인 거가 시작돼서 저는 이게 상당히 거슬렸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변호사님 가장 큰 결핍은 성의 소비의 결핍이에요. 자유로운 성의 소비의 결핍. 혼전. 동거를 한 건 잘못한 것 같아요. 진정으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을 해도 딱히 그렇게 문제가 될 상황은 그렇죠. 예. 아이가 있어도 더 이상 문제도 안 되고, 그죠? 그 주변에서의 그 선망의 대상이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심지어 아이도 낳아갖고 잘 키우고 있어. 막 계속 선망의 대상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가 드러내는 순간, 이 남자랑 이혼하는 순간 자기는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혼했네 라는 말을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그게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화살이 될까봐 남들 눈을 너무 신경 써. 남들 눈을 왜 신경 쓰냐. 근데 남들 눈을 그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네. 결혼해서 살고 이혼을 딱 하려고 그럴 땐 진짜 남들 눈을 엄청 신경 쓰게 되거든. 제가 봤을 때는 이해는 지금 가요. 딱 이 사연이 그거야.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자기한테 행복하게 주는 게 없어. 이 남자로 인한 행복한 요소가 없는데 이 남자가 남들이 보기엔 너무나 좋은 남자인 거예요. 그치. 남들이 결혼 보기에. 잘했다는 얘기 듣고. 네. 어떻게 이런 남자 만났냐. 나는 심지어 뭐 친구네 모임 나갔을 때 나 혼수 안 했잖아. 이 한마디면 평정돼. 끝나. 와. 집 남편 부모님이 해줬잖아. 끝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지. 이 남자는 놓아도 돼. 맞아. 별로야. 맞아요. 별로야. 쓰레기네. 그리고 어디 보면은 지금. 진짜 그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어디에도 조언을 구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이 다 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게 특히 이제 결혼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결혼해서 너무 좋고 네. 막 어쩌고 좀 하다가 갑자기 한 6개월에서 한 1, 2년 지나면 갑자기 막 시댁 욕을 하거나 뭐 남편 욕을 하거나 이래서 네. 야 원래 안 그런 거 아니었어? 이러면은 아니야 사실 첫 만남부터 이상했어 이러는데 그게 참 왜냐면 처음엔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는 거 막 무조건 축복받고 싶고 싶으니까. 주변에서 이제 맞아. 좋은 얘기만 듣고 싶으니까 그런 건 자기 스스로 눈을 가린 거야 맞아, 이런 맞아.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있음에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문제를 더 키우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지금 신혼 2년 차인데 지금 무슨 막 밤에 와서 자신의 어떤 성적인 그런 만족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한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또 다른 소통을 생각하는데 이게 단절이 되면 여러 가지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거는 이 여자가 지금 드디어 터지는 거야. 이것까지도 이제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아니, 엄연히 말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는 섹스리스가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데 더 심각한 거는 섹스리스가 아니고 교감리스야. 교감리스. 교감리스야. 교감리스. 저를 성적인 쓰레기통 같이 대한다잖아. 이게 완전 전 결정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남자가 이렇다면 우리 부모님 장인 장모한테는 뭐 엄청 잘하겠어요? 잘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보기에 좋은 허울 좋은 결혼을 유지하면서 내가 그냥 가짜로 사는 거예요. 이분은 제일 뒤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보면은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그거 뭐 됐고 집부터 시작해서 혼수까지 전부 남편 쪽에서 한 거라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엔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뭐 2년 정도 되고 이래서 재산 분할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 싶거든요. 자녀도 없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미미해요. 그렇게 이거를 위해서 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막 전투를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인생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어떤 다툼을 크게 했다고는 하는데 성취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자가 이제 다투고 불만을 내고 서로 큰 소리만 났지.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좀 바뀌거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게 좀 없어요, 에피소드가. 그래서 좀 여기서 확실히 끝낼 수도 있다. 그럼 이 남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첫 결핍이자 시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마음을 바꿔 먹을 수 있을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이 남자는 네가 뭐가 불만이야 오히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약간. 네가 뭐가 그럴 부족한 게 수도 있어서 있죠.
지금 오히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냐. 나는 오히려 너한테 실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반성하기가 쉽지가 않아 여기서 남자가 어떤 포인트에서 반성을 해야 돼. 아니 그거 좀 놀렸다고 그렇게 기분이 나빠?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거야. 내 말 아무것도 그냥 한 말이잖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나는 이 여성분이요. 이 사연을 쓰면서도 그렇지만 나한테 이혼하라고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 아 여자분이? 네, 왠지 그런 생각으로 이걸 썼을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여성분이 이 아주 심각한 예를 들면 흔히 우리가 이제 변호사 2명이나 나와 있으니까 막 심각한 이혼 사유가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 불행으로 가득 차 있어. 그냥 오로지 맞아요. 너무 겉으로 보기에 남들 보이기만 좋은 삶이고. 근데 저는 지금 또 걱정되는 게 이혼을 하려고 해서 지금 이 여성분이 먼저 좀 집을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여자분이 어떻게 보면 남자 입장에서 가출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혼할 때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건 없나요 혹시? 좀 유치하게 얘기하면 이런 네. 거죠. 만약 여자분이 남편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서 나는 이혼하고 싶다라고 이제 소송한 거예요. 네. 근데 남편이 무슨 소리냐? 얘가 먼저 집 나갔다. 약간 이렇게 나오면 연락도 안 누가 받고. 귀책 사연 누구한테 있는 거냐 이런 거. 그죠? 그럼 남편이 그때는 이제 이혼 안 하겠다는데 그 엄 변호사님을 만나면 그런 마음을 싹 가지게끔 아주 잔인한 남자로. 아니 그 아내분이 대변해서. 지금 먼저 집 나가 있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까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그 상태가 몇 년 지속되고 그런 과정에 다른 오빠도 만나고 뭐 이렇게 그죠 사진도 찍히고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호텔에서 몇 년 있기 쉽지 않을 것 그죠, 같아요. 그죠. 비용이. 그러니까 그 자체는 근데 이분은 뭐 독립적인 분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죠? 약간. 저는 많이. 포기하고 과연 싶지 쉽게 않겠죠. 이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거 거? 사연을 쓰면서도 나 꼭 이혼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어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혼해야 됩니다. 차라리 여기서 해야 돼요. 불행하잖아. 당신이 불행하잖아. 만약에 진짜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네. 지금 핸드폰에서 불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남편이랑 어떻게 통화가 돼서 남편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일단 들어와라. 들어가서 어떻게 얘기가 잘 돼서 남편이 막 사과하고 막 잘해. 이러면 또 뜻밖의 해피엔딩인데 그쵸. 이제 우리의 예상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타일의 남자들은 본인이 잘못을 해도 잘못 인정 인정 안 해. 인정 안 한다.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혼하려면은 또 주변에서 막 그럴 거 아니야. 좀 시기 질투했던 친구들이 막 걔 결혼 잘하는 줄 알았더니 돈만 보고 가더니 결국에 이혼하네. 막 또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본인이 견딜 수 있을까? 맞아. 이거 딱 이거지. 그거를 내가 견딜.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내가 맞아, 그렇게 맞아. 솔직히 한 번 깔아줬잖아. 혼선 안 했어라고 한 번 맞아, 다 맞아. 말했잖아. 우리한테도 말했잖아. 친구들한테도 네. 한 번씩 네. 한주 줬잖아.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절대로 완료되는 시점까지 진짜 나의 베프 한 명 정도 한 명. 말고는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베프도 위험해. 베프도 위험해. 위험해. 그럼 가족이다. 가족한테만 얘기해야 돼. 가족이라는 걸 가족도. 공유해야 돼요. 절대 친구 안 됩니다. 진짜 피 새나갈 수 있고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순간 진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돌려서. 그래서 내가 했던 그 얘기 때문에 야 누구 이혼한다며? 왜 그렇게 됐다며? 이런 거에 너무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또 하나의 커다란 스트레스거든요. 절대 베판에도 마무리되기 전에 말하지 말고 일단 저는 근데 이 여자분의 성향상 남편하고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진짜? 어느 쉽지 정도. 않아. 쉽지 않을 것 같아 나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여성분이 어느 정도는 자기가 한 절반 정도는 져주면서 반반 해서 뭐 살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관계의 개선을 한 번쯤은 시도해 보는 것이 혹시 이혼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 미련이 안 남는 방법이 아닐까.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혼했는데 계속 그 후에 만나는 남자들이 막 더 이상해. 아니 저 박수희 씨 지난주에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왜 이렇게 회유하지 오늘? 이상하다. 너 놓치기 아까운 거지. 좀 아깝네요. 아니 뭔가 이 친구의 딱 성향을 알겠어요. 성향 아니까 뭔가 본인이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게 너무 뻔해. 그치, 그렇긴 하죠. 뻔하니까 이 스트레스의 무게가 과연 어디가 더 심할까? 이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이혼을 하지 않아서 받는 스트레스? 뭐가 더 심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는 바람으로. 요즘에 뭐 힘든 일 있어요? 네,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다 거기서 거기다.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남편분이 변할 것 같지가 않고 만약에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저는 빠르게 손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폭력도 아니고 외도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큰 이슈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사소한 걸로 사람을 계속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둘이 사는 결혼이잖아요. 둘이 사는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거 절대 가벼운 문제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 강하게 이혼을 아예 염두를 해두고 이 남자랑 정말 끝낼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해두고 한번 전제를 해봐라. 사실 제가 이거 제 찐 사연이긴 하지만 남편이 집을 이사하는 걸로 정말 끔찍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안 한다면 나는 이 집 나가고 이제 따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주말부부를 하자. 그래서 제가 주말부부를 하자. 같은 서울 안에서. 말이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그냥 딱 나왔어요. 남편이 바로 이사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 변호사 다니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바로 그 말만 믿고 할 수 없으니까 집을 얼마로 팔겠다라고 딱 각서를 써라. 그래서 그날로 바로 집을 팔았죠. 팔았으니까 이제 딴 집 구해봐야 되잖아요. 이 남자도 위기감을 정말 절실하게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는 이런 데 변하지 않아. 맞아, 웬만하면. 맞아. 그 연애 잘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남자라는 동물은 이게 뭔가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때 뭔가 막 그때 마음이 끌어오르지 맞아. 항상 그냥 내 맞아.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도는 애는 그냥 여기 있는 애. 맞아. 정말 어장한 애. 그러니까 밥 안 주다가 정말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네.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네가 이러면 나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계속 각인을 시켜줘야 된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어려워. 야, 이렇게 힘들게 가니 애들 쉽게 가면 안 되니? 그냥 헤어지자. 그래서 우리가 여자한테 이 남자를 고쳐서 쓰던가 아니면 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대를 조련하는 거는 각자의 스킬이니까 본인이 그 정도 스킬이 된다면은 모기를 줄 것 같지 않은 놈한테는 잡히지 않잖아요. 그쵸. 모기를 안정적으로 계속 줄 놈한테만 잡히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똑같지 않나요, 그죠? 남녀가 똑같잖아요. 그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다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예. 서로 그러다가 누군가 그러더라고. 어느 변호사님이 부부 사기다니야. 뭐 한국은 서로 사기를 치다가 사기에 실패한 놈이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되게 닿았는데. 사실 여자분이 좀 더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은 얘가 어떤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주변에서 야 그거 정말 쓰레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생각해도 쓰레기 같지만 아니야 그래도 얘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이 언제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순간이 반복돼도 내가 앞으로 이 남자랑 계속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남자를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를 자기가 한번 종이에 적어보면서 그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구체적인 거는 본인밖에 모를 것 같아 지금. 저는 이제 이거 두 변호사님 분들과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딱 보자마자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그럼요.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건 없다. 네, 이혼을 못할 사유는 없다. 네. 이혼 세상에 이혼 못할 사연은 없다. 이혼할 때 내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내려놔야 것만 돼. 생각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뭐 프리로 가는 길은 그리고 열려 있다. 그거 좀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 변호사님? 이제 20대면 완전 정말 아직 출발도 안 한 나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예. 신혼은 항상 달콤해야 된다. 그런 신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신혼은 달콤해야죠. 신혼은 아니 달콤해야지. 늘 달콤하지는 않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달콤한 신혼을 보내고 있을 거야. 달콤하지 않은 신혼을 보내고 있는 나는 너무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엄 같아요. 변호사님 신혼 때 별로 안 달콤하셨나 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신혼 때 달콤하셨어요? 아 이거는 웃음이 답해주네요. 많이 달콤하셨구나.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아 그렇구나. 근데, 예. 부럽네요.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그냥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거를 명심하고 맞아요. 좀 네, 그렇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느낀 건 이분이 이혼을 결심하셨어도 엄 변호사님한테는 절대 안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엄청 혼날 것 같아 가면. 이분은 결심하시면 우리 신규신 변호사님에게 하실 거면 신진 변호사님한테. 누가 봐도 부러운 삶. 그러니까 본인의 행복은 차치하고 누가 봐도 부러운 인스타 그 맞아. 인플루언서의 삶을 네. 살고 싶다면은 이 남자만큼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실제로 있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제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그걸 한 30대 중후반 돼서야 알겠더라고요. 지금 20대라서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가 있어 본인이.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도 저는 좀 가졌으면 좋겠고.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할지 한번 해보고 저는
이혼을 했을 때 좋은 점. 맞아. 그리고 그것도 좋아. 맞아요. 계속 살았을 때 좋은 점. 이렇게 해서 종이 한번 쭉 써보고 그걸 눈으로 비교해보면서 본인이 결정하기를. 아니, 이거 무슨 게 이런 거 많이 해봤나 봐. 저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남자친구랑 헤어지려고 할 때 항상 얘랑 만나면 좋은 점, 헤어지면 좋은 점. 해서 진짜 종이에 쭉 써보면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써보면 어느 정도 이게 감이 와요. 왜냐면 이게 머릿속으로 떠올릴 때랑 딱 눈에 보일 때랑 맞아요. 진짜 딱 다르거든요. 이거 진짜 진짜 약간 나 영화에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박지 씨는 좋은 점, 나쁜 점 쫙 리스트업 하잖아요. 난 쓰다가 못 쓰거든, 우느라고. 막 우느라고. 중단되거든요. 근데 헤어짐을 결정할 때 울죠. 봉골레 파스타를 맛있게 먹고 싶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이제 그런 거에 부합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이 사람이랑은 못 살겠구나. 그러면은 사실 이혼하시는 게 너무 좋은 시기죠. 아이도 없고 너무 어린 나이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는 거. 자기 살아온 삶이 너무 억울해서. 그럴 수 있죠. 네, 너무 참고 살아왔던 게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어떤 느낌일까 공감이 안 됐던 게 저는 누구랑 헤어져도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거든요. 진짜요? 진짜 한 번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대신 눈물 대신 입으로 욕을 막 누구랑 헤어질 때도 한 번도 이렇게 뭔가 애절하거나 뭐 남는 것도 없어. 나는 그 찌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옛날에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잘 지냈어. 전혀. 뭔가 그러니까 헤어지기 전에 이제 완전히 다 이렇게 해소시키고 헤어지시나 봐요. 후회도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라든지 아니면 헤어짐을 앞두고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걸 볼 때마다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면 되는데 왜 저렇게 눈물을 먼저 흘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진짜 이렇게 사람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정말 다 달라. 그래서 제 남편이 저한테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언제든 헤어질 수 있을까 봐 두려워. 그러면 진짜 약간 무섭겠다.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 남편분 한번 뵙고 싶어요, 진짜. 제 남편은 특집으로 초대하나요? 뭐랄까 살아있는 부처라고들 하죠. 신 변호사님 남편분, 엄 변호사님 아내분 이렇게 모셔가지고 언니 전 남편. 전 남친 부를게요. 크다, 이건 크다. 그치? 그때 세 분 쉬시고 박지 아나운서님만 메인으로 앉으셔가지고 눈물바다 될 것 같은데. 조회수 장난 아니겠네요. 네, 의외로 엄 변호사님 아내분 말씀 제일 많이 하시고. 우리가 들었던 거랑 너무 다르구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20대 여성분이라고 하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가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네,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좀 내가 더 행복한 쪽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연이든 저희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잖아요. 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고민해서 같이 결론까지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두려워 마시고 어떤 고민이든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